2023년 2월 한 여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녀는 홍콩의 모델이자 인기 인플루언서인 에비 초이로 신고 3일 후 교회 한 집의 냉장고에서 그녀의 사체 일부가 발견되었죠.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전 남편과 그의 부모님 등을 체포했는데요. 생전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 생활비를 댔고 이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안 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전 며느리를 죽이는 데에는 전 시아버지가 필두로 있었다는 점은 홍콩 전역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신체 일부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유가족들은 한동안 장례를 미루다 3D 프린터를 통해 유실된 부위를 봉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건, 오늘의 이야기는 에비 초이입니다. 1994년 7월 15일 홍콩에서 태어난 에비. 그녀의 생후 어머니는 남편의 도박 때문에 이혼했고 친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후 에비의 어머니는 딸이 중학교에 다닐 때 한 남자와 재혼을 했고, 에비는 새아버지의 성인 초이를 받고 2명의 이부 여동생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하여 부를 축적해 여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며 성장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15세의 에비 초이는 한 남학생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에비가 다녔던 학교에서 도보 2분 거리의 학교에 다녔던 알렉스 콴이었는데요. 에비 초이는 알렉스 콴과 몇 년 동안 사귀었고 마침내 2012년에 결혼을 합니다. 에비 초이의 결혼 당시 나이는 18살이었는데요. 중국 문화권에는 두 집안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해야 좋은 결혼 상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에비의 부모님은 명문가문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딸에게 유복한 환경을 제공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알렉스의 집안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알렉스 콴의 아버지인 콴 카우는 2001년에 장기 근속 메달까지 받았던 전직 홍콩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콴 카우는 수사 중 알게 된 당시 37세의 한 여성과 연락을 지속하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죠.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그가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사임의 형태로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받아 아들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후에 에비 초이의 이른 나이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던 그녀의 부모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는 알렉스와 결혼해 그의 첫 아들을 출산했고 그 후 2년 뒤 2014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별거를 합니다. 아이 둘을 낳은 후에도 남편인 알렉스 콴은 일하려고 하지 않고 에비 초이와 그녀의 친정의 재산을 탐내서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남편의 형까지 모두 무직으로 시댁 전체가 수입이 없었기에 결혼 후 생활비, 주거비 등은 에비 초이가 전담했고 그 가족 전체가 그녀에게 재정적으로 기댔습니다. 부모의 재력을 바탕으로 이미 SNS에서 자신이 올린 패션 등의 게시물로 약간의 인지도를 보유했던 에비 초이는 이혼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며 패션 인플루언서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2020년대에 팔로워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에비는 파리 패션위크에 초대되어 참석하고 여러 패션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홍콩에서 인기 있는 패션 아이콘이 됩니다. 에비 초이는 결혼한 후 남편과 시댁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여전히 그녀는 시부모님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야 했고 전 남편의 형을 자신의 운전사로 고용했죠. 에비 초이 역시 이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했지만 내 아이들의 아빠이고 그의 부모이기 때문에 전 시댁을 기꺼이 도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이 둘은 에비 초이가 양육하기로 하고 결혼 3년 후부터 별거를 했던 두 사람. 에비 초이는 아이들 때문이었는지 이혼 정리를 바로 하지 않았고 이후 부유한 외식 사업가 크리스 탐과 만나 2016년 12월 결혼식은 올렸지만 사실혼 관계로 지냅니다. 둘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남편인 크리스 탐과의 사이에서 딸과 아들 한 명씩 두 자녀를 낳았고, 크리스는 에비의 이전 결혼에서 낳은 두 아이를 늘 자신의 두 아이와 함께 놀아주었고 그녀의 전 남편의 형을 개인 운전사로 고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화목한 관계를 이어갔죠. 평소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왔던 에비 초이. 2023년 2월 그녀는 평소대로 아이를 데리러 전 남편의 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로 향합니다. 하지만 에비는 학교에 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불규칙한 일정이나 업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처음에 기다렸죠.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경찰에 접수합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CCTV 영상,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고 홍콩 고급 주택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을 확인했죠.
그녀를 태운 차가 향한 곳은 바로 홍콩 외곽의 작은 해안가 마을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전 남편의 형을 제1용의자로 체포해 심층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을의 작은 주택에서 그녀의 신체 부위 중 일부가 발견되었고 사건 경로가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는데요. 그녀의 신체가 발견된 주택은 사건 발생 2주 전 시아버지 콴 카우가 자신의 조카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어 렌트한 곳으로 이 점에서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의 벽은 비닐로 덮여 있었고 전기토, 고기 분쇄기 등의 도구들로 가득 찼으며 1층 주방 냉장고와 큰 냄비에서 그녀의 사체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전 남편의 형을 포함한 전 시부모님, 전 남편, 전 시아버지의 정부인 47세 여성과 전 남편의 도주를 도운 사람들 등 총 7명을 긴급 체포했죠. 검찰은 살해의 이유가 재정적 불화의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에비초이는 전 남편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며 자신이 산 비싼 아파트에 살게 해줬는데요. 하지만 이걸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긴 그들이 이런 사건을 벌인 중심에는 고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에비초이는 2019년 홍콩의 고급 주거구인 카두리 힐에 있는 약 55평의 아파트를 7,300만 홍콩 달러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비용은 그녀가 다 지불했지만 이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인지세와 기타 세금에서 분리할 수 있어 절세 목적으로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했죠. 하지만 에비초이가 투자 목적으로 산 이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을 말하고 그들이 살 다른 집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전 시아버지 콴 카우는 극렬하게 반대했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구매 후보자가 등장하자 크게 분노하며 에비초이에게 이 아파트를 팔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또한 에비초이는 더 이상 무한정 지원은 어렵다며 생활비 사용에 제한을 두었고 이를 모욕적으로 느낀 전 시 가족들과 에비초이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죠. 이혼 후에도 시댁이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했고 전 남편의 형이 집을 사는데 도움까지 주었던 에비초이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로 고용하고 자신이 시작한 스낵 브랜드 사업에도 공동 사업자로 참여시킨 그녀의 배려는 무시한 채 전 시댁 식구들에게 그녀를 향해 남은 감정은 오로지 분노뿐이었죠. 당시 에비초이는 전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을 매듭지을 예정이었고 사실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콴 카우는 에비초이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죽으면 그녀의 재산이 전 남편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콴 카우가 중심이 되어 전 며느리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경찰은 전 남편의 형이 에비초이를 납치해 아버지가 미리 렌트한 집으로 끌고 갔으며 둔부와 머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혔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차에서 발견된 혈흔과 렌트한 집에서 발견된 사체의 DNA가 그녀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전 남편인 알렉스 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비의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6만 4천 홍콩 달러의 현금과 51만 홍콩 달러 상당의 명품 시계를 들고 쾌속정을 타고 홍콩을 탈출하려 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의 도주 시도를 도운 혐의로 쾌속정의 대여 중개인 2명과 마사지사이자 콴 카우의 정보가 체포되었고 추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또한 현재 콴 카우와 두 아들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살인죄로 홍콩의 최고 형벌인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콴 카우는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려 했지만 에비초이의 어머니는 딸이 실소유주라며 법원에 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임시로 매각 금지 명령을 내렸죠. 몸통과 손 등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그녀의 신체를 찾기 위해 경찰은 묘지, 매립지, 하수 등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끝내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에비의 온전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장례식을 미루고 있던 그녀의 가족은 결국 전문 기술자를 통해 3D 프린팅과 복원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복원했는데요. 약 2,300만 홍콩 달러의 비용이 들었던 이 작업은 그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족의 의지였죠. 사건 발생 약 4개월 후 열린 이틀간의 비공개 장례식은 에비가 생전 좋아했던 분홍색으로 꾸며졌고 약 500명 이상이 조문을 왔습니다. 이후 불교 의식에 따라 화장이 진행된 뒤 가족과 지인들이 마지막 작별을 함께 했습니다. 에비초이의 현 남편은 두 자녀와 그녀의 이전 결혼에서 얻은 두 아이들을 함께 돌보겠다고 밝혔고 시부모님은 그녀를 향해 사랑하는 딸이었다며 추억했죠. 에비초이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는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게 상담 세션을 제공했고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해안가 마을의 공동체도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한 도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홍콩은 세계적으로도 살인율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이런 잔혹한 강력범죄는 매우 이례적으로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사형제가 없는 것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류 이야기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